지금까지 올해 저희 마늘 농사가 엉망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추웠다고 볼 수도 없고, 조금 기후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가물었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 텐데, 이상하게도 거의 싹이 제대로 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가 있는데, 여기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였는데 그 기후적인 원인이 이렇게 발화에 영향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 도움 없이 제가 농사를 혼자 지은 것이 올해로 20년째입니다. 그리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늘을 심어 왔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20번째 마늘 농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마늘들을 심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주화 마늘, 그리고 또 주화 마늘을 심어서 1년 후에 수확한 것, 그리고 기존에 수확하던 마늘은 동일한 씨앗이고, 그리고 새롭게 구해서 지난해부터 심기 시작한 것은 육종 마늘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은 마늘의 주산지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전문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재배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저 저처럼 한 10접 정도 수확을 해서 형제들이나 지인분들과 나눠 먹는 정도의 소규모 마늘 농사가 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배 경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대부분 싹이 나서 그러한 형태로 겨울을 난 다음에 이듬해 해동이 되면 제대로 된 성장기를 맞게 되는데, 올해는 좀 이상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거의 정상적인 발화가 되지 않았고, 이제 좀 날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씩 싹이 올라오는 정도로 그렇게 성장 과정이 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겨울은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물었습니다. 그 가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예측하건대 마늘뿐만 아니라 월동작물은 상당히 발육이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마늘을 기르면서 특별한 실험이라든가 시도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저 예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해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나 전문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매년 제가 마늘 농사 지으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월 하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3차례 정도 추비를 합니다. 대략 2주 간격으로 추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동기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이 성장하는 시점을 맞아서 마늘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농협에서 구입한 퇴비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료를 준다든가, 최근에 한 2-3년 동안은 저는 화학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대략 2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주로 질소질 위주의 추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김없이 봄가뭄이 찾아옵니다.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종의 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마늘이 부피 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얼마만큼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해주느냐 하는 것이 마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하게 물 공급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거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대략 수확 전 한 달 정도 시점부터는 가능하면 물 공급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마늘을 수확한 다음에 보관하는 동안 마늘이 썩거나 좀 맛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년에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 마늘밭 위에 퇴비를 얹어주게 되면 그것이 봄바람에 다 날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봄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제가 조금씩 소분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여러 가지 작물에 추비를 하고 있는 흔한 질소 비료입니다.
천연 비료나 또 유기질 비료 같은 것으로 추비를 하는 것이 토양의 영양 상태에도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료의 그 작용 기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식으로 이렇게 질소 비료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진한 저희 마늘 농사에 제가 대처하기로 결정한 방법은 예년처럼 2주에 한 번씩 추비를 하지 말고 이 질소 비료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 녹여서 흔히 그 농약 칠 때 사용하는 분무기에 담아서 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 500대 1 이런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되면 작물에 크게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대체로 조금 비율을 낮춰서 추비를 하고, 대신에 작물이 반응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횟수를 빈번하게 가져갈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줄여서 추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리터짜리 분무기입니다. 보통 작물에 약을 친다던가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용량으로 보면 택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분무기인데, 많은 양의 약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처럼 작은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도 부담이 없고 노약자나 여자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도 그렇고 이렇게 비료도 부족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충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면 적은 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소질은 아주 물에 잘 녹으니까 이렇게 타놓고 잠시만 기다리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아주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잔잔하긴 한데 또 오후가 되면 다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질소질 비료를 물에 타서 뿌리는 일은 조금 서둘러서 오전 중에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농약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영상에 담아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댓글에 달리는 내용들 중에서 농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한다, 또는 화학 비료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단일 영상만 보고 또 제 일상의 일부만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보통의 경우에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다시피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니까 영상에 표현되는 부분은 거의 제 일상의 일부가 편집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영상의 일부로 편집되어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